삽살 자체가 이동, 모빌리티가 큰 식자재로 움직여진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나는 식자재를 사용해서 뜯어먹으면 그 식자재를 가공하고 이동시키고 하는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식자재가 글로벌화가 되면 뭐냐면 생산지에서 말리거나 조리거나 어떻게 하는 가공 과정에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것을 다시 이동시키느라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런 에너지 과소비형의 음식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까지 싹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최소화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거 양식이 생활 양식과 결합되는 그런 형태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라트사가 개발한 일종의 그 제로 카본 주택의 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한 마을이고, 그러니까 영국의 바라트사가 이런 그 바라트 그린하우스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만든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아까 이게 이제 배드제트라는 그 태양광 단지인데 거기에 기술적 시스템을 그 만들어준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서 태양광 에너지는 석유가 아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끌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잔디나 이런 녹색화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것을 전부 다 그 방지하고, 그 다음에 차도 휘발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장치는 축전 장치를 통해서 교통 시스템도 전부 자동 전기 자동차로 태양광 전기 장치로 다 바뀌고, 비 오는 것도 받아도 가지고 이 안에서 빗물을 다 재생해서 쓰고, 안에 그 발전소를 둬가지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부분에서의 그 환경성은 뭐냐면 그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용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로 에너지, 제로 카본, 뭐 제로 스탠더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대개 보면 우리한테 익숙해진 단어가 패시브 하우스라는 단어하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요 개념이 우리한테 가장 그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로 에너지는 말 그대로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쌩쌩대고 만드는 그런 건물 구조를 우리가 제로 에너지라고 그러고, 패시브 하우스는 뭐냐면 그 패시브가 우리가 이제 레슬링 중계할 때 보면 빠떼루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잡아뜨려 놓고 등 뒤에서 잡아서 굴리는 거. 그러니까 패시브가 뭐냐면 빠떼루인데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딱 잡아뜨려 놓고 나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한 다음에 내가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도 개념이 비슷한 겁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액티브. 패시브의 반대가 액티브인데, 액티브는 뭐냐면 내 집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밖으로 끌고 오는 거죠. 액티브라는 것은 밖에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들여서 집을 운영을 하는 게 액티브 하우스고, 패시브 하우스는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앉은 상태에서 내 집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에너지만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집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어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감은 별로 좋지 않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남의 에너지를 뺏어오지는 않겠다. 수동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는 그 주택에서 발생시킨 에너지만을 가지고 집의 냉난방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하우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개념인데,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시킨 에너지가 오히려 집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발생을 하면 그걸 팔면 되는 거죠. 전력거래소에. 독일 같으면 집집마다 이런 태양광 주택이나 그 다음에 똥을 묻어가지고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서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발전량을 많이 만듭니다. 만들면 그걸 사가요. 우리로 뭐 한국전력거래소 같은 데에서 그런 에너지를 단가를 비싸게 해서 도로 사갑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똥하고 태양열만 가지고 하루에 100kW의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집 쓰는데 80kW만 우리 집 쓰는데 쓰고 나머지 20kW는 비싼 단가의 전력 거로소에 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그 개념을 적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한 5% 남짓한데 그런 식으로 개념을 바꾼 것을 플러스 에너지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에너지를 오히려 액티브 하우스여가지고 밖으로 많이 끌고 오는 집이냐 아니면 오히려 플러스 하우스냐에 따라서 관리비 개념이 확 바뀐다라는 거죠. 액티브 하우스에 사는 것은 뭐냐면 도시가스를 외부에서 끌고 와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파는 뭡니까? 에너지를 전기를 사와야죠. 한국전력은 원자력이나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죠. 그러면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에너지를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거죠. 전기세 내니까. 그 다음에 가스는 도시가스를 외부에서 끌고 와서 그거 사고, 그 도시가스 월 얼마씩 내야 하고, 그 다음에 물값도 내잖아요, 여러분들. 팔당 상수원에서 만든 물을 여러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물값도 냅니다. 그래서 다 비용으로 들어가죠.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관리비가 한 월 100만원 들어간다. 그럼 미치는 삶이고. 근데 반대로 이런 플러스 에너지에 산다라는 것은 물값도 안 내는 거죠. 왜냐하면 빗물이나 이런 다른 장치를 활용을 해서 물도 그 안에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는 오히려 여러분이 팔게 되죠. 플러스 에너지니까 가스도 사용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